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 집에서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내 마음이 왜 점점 외로움이 되어가는 걸까?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손주를 위해 기꺼이 뒷바라지했지만 어느 순간 나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 혹시 공감되시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부모로서의 자리, 가족 안에서의 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임을 느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어머니 오금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올해 73세로 몇 해 전 아버지와 사별을 하시고 제가 사는 곳과 아주 가까운 시골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무릎 수술 후 퇴원하여 시골집에 머물고 계셨고 저희는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다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아내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둘이 식탁에서 조용히 나눈 대화를 듣게 된 어머니는 큰 상처를 받으셨고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 재활은 요양병원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다은이 입시 준비에 방해되면 곤란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이 배려가 아닌 정리의 느낌이라고 느끼셨고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달라진 공기를 느끼셨습니다. 흰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수 갖고 온 민박집은 이제 부담이 되어버렸고 어머니의 존재마저 짐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다은이의 대학 입시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우리한텐 다은이 대학이 먼저예요. 라는 말은 은연중에 어머니를 밀어내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알아차리셨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 혼자인 것도 서러운데 자식에게 외면받는 느낌은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벽지를 바르고 창틀을 고치며 작은 민박집을 가꾸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곳을 지키며 버텨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셨습니다. 젊은 시절 둘이서 민박집 가꾸며 정원나무를 심고 봄이면 화단에 꽃을 심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곳은 어머니에게 안식처였습니다. 나 없이도 잘 굴러가는 집. 그런데 왜 서운하지? 어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셨습니다. 조용한 아침, 어머니는 약봉지를 정리하다가 문득 창밖을 보셨습니다. 마당 귀퉁이에 남편이 심은 감나무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나무처럼 어머니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전에도 이미 갈등의 조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어머니는 저희 집에 처음으로 몇 달간 머물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손녀 다은이를 돌봐주시며 아내가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의 주도권을 두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생겼습니다. 부엌에서의 사소한 배치 문제부터 다은이의 육아 방식까지 어머니와 아내는 서로 다른 방식을 고수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끓인 소고기 묵국을 다은이가 좋아하자 아내는 아이한테 육류는 일주일에 2번만 주기로 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내가 키운 아들은 매일 고기 먹었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는데.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대화가 쌓일수록 저희 집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내가 있으면 불편할 것 같고 다은이도 이제 어린이집 다니니 나는 민박집으로 돌아갈게. 어머니의 배려였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명절이나 다은이 생일에만 올라오셨고 항상 하룻밤만 머무르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집에 머무를 때면 다은이는 피곤한 얼굴로 할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입시에 매달린 부모님 사이에서 다은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곳을 찾지 못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금자만이 다은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손녀의 과외 스케줄 때문에 오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은이가 할머니, 가끔 엄마가 너무 버거워요. 엄마 때문에 가끔 속상하시죠?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은이가 한 말은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같이 계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는 자신이 아직 필요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은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으로 가서 손녀가 좋아하는 국수를 끓였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비밀인데요. 작곡하는 거 좋아해서 3년 전부터 몰래 독학하고 있거든요. 근데 입시에 도움 안 되는 짓이라고 할 거라서 엄마, 아빠는 몰라요. 다은이는 핸드폰을 꺼내 자신이 만든 곡을 들려주었습니다. 와, 우리 손녀 대단하다. 다시 시골로 돌아온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별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부모님이 손님들을 위해 함께 지은 작은 별채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창고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 쌓인 오래된 짐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아버지의 낚시 도구, 어머니가 젊은 시절 입었던 원피스들, 제가 어릴 적 그렸던 그림들까지 어머니는 그것들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을 지탱해준 추억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방들의 먼지를 털고 오래된 가구를 정리하고 벽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무릎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어머니는 하루하루 조금씩 공간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별채를 정리하는 모습을 본 이웃들이 하나둘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김 할머니가 가끔 도움을 주셨고 동네 목수 박 씨는 무료로 수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베풀었던 친절이 이제는 도움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별채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별채를 완성한 후 다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은아, 할머니가 방 하나를 깨끗하게 정리했어.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도 돼. 다은이는 그 주말에 바로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인도한 별채를 보자마자 다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저를 위한 거예요? 특히 피아노를 보았을 때 다은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자신이 작곡한 곡을 연주하며 행복해했습니다. 다은이가 주말마다 민박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이는 주말마다 피아노로 자신이 만든 곡을 연습했습니다. 다은이는 엄마와 아빠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보다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작곡을 전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엄마의 반대가 심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이런 꿈이 있어요. 언젠가 제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느 날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이영주 씨가 민박집을 찾아왔습니다. 오 여사님, 다음 달에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회가 열리는데 혹시 손녀분이 피아노 연주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제안에 다은이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어머니의 응원 속에 용기를 냈습니다. 주말에는 온종일 민박집 별채에서 연습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서 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저희 부부는 즉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민박집 마당에 차를 세우자마자 아내는 화가 난 얼굴로 뛰어내렸습니다. 이런 중대한 걸 왜 우리 몰래 결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은이 인생 망치고 싶으세요? 지금은 입시 준비가 가장 중요한 때인데 이렇게 환경을 바꿔버리면 어떡해요? 게다가 무슨 음악이에요. 그런 취미는 대학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내의 말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그리고 서랍에서 다은이의 일기장을 꺼내 건네주시면서 읽어봐. 일기장에는 다은이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밤마다 울고 식욕을 잃고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불안해하는 아이의 모습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오늘도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걸 너희는 몰랐지? 어머니의 물음에 저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일기장을 읽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 역시 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딸의 성적표만 들여다봤지 정작 딸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은이는 너희가 만들어준 진학 목표가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고 싶어 한다. 그날 저녁 다은이는 부모와 할머니가 함께 있는 모습에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할머니와 살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은 제가 원하는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 말에 아내도 저도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차마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고 저도 딸의 결심을 지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다은이를 몰아붙였나 봐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다은이는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할머니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그대로 다니지만 방과 후에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집과는 30분 거리였기에 통학은 불편했지만 다은이는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버스 타고 가는 시간에 음악 들으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좋아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희 가정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매달 주시던 생활비가 더 이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연금을 아들 가정에 보태주시던 어머니의 도움이 끊긴 것입니다. 아내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다은이의 학원비와 생활비 계획이 모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제게 어머니를 찾아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함께 민박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다은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얼마 만에 보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거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용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생활비가 안 들어와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어머니는 다은이를 바라보시더니 아이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은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어머니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거의 바닥난 잔고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 내 재활비로 다 썼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은이 공부보다 내 두 다리로 사는 게 더 시급하더라. 아내는 다은이 대학은 어떡하냐며 울먹였고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은인 내가 아니라 나를 닮아 단단하니 잘 해낼 거다.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고 저는 어쩔 줄 몰라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우리 부부는 큰 다툼을 벌였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쏟았고 저도 어머니의 결정이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가 닥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마트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동안은 가끔 과외 교습으로 용돈벌이를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제 월급만으로는 주택 대출금과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마트 캐셔로 채용되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아이처럼 울곤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감원 소식이 점점 구체화되었고 제 이름이 명단에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이력서를 작성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다은이의 모든 학원을 끊었습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강요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이 결정을 내리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다은이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은이는 자유 시간이 생기자 할머니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재활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무릎은 이전보다 더 불편해졌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돈 아끼는 게 더 중요하다며 민간요법으로 버티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파스 냄새로 가득했고 약초를 달인 물을 항상 곁에 두셨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다은이는 몰래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밤에 몰래 울어요. 무릎이 너무 아프대요. 그날 저는 회사를 조퇴하고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셨지만 다은이가 걱정한다는 말에 마지못해 동의하셨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염증이 퍼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입원과 재수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아내와 상의한 끝에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주택 융자가 있었기에 추가 대출은 부담이 컸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병원비 문제가 해결되자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말렸습니다. 내 통장에 재개발 보상금 일부가 미리 들어왔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민박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재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병문안을 꺼렸던 아내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때로는 밤샘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악몽에 시달려 깨어났을 때 아내가 옆에서 손을 잡고 달래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그 큰 집을 지키며 살아오신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퇴원 날 어머니는 의외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제 별채는 다은이를 위한 공간이 되었으니 본채는 너희 가족이 쓰는 게 어떻겠니?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너희가 이사 오면 좋겠어. 집세도 아끼고 다은이도 음악 연습하기 좋을 것 같아. 어머니의 제안은 뜻밖이었지만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집세를 아낄 수 있고 다은이도 원하는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건강을 가까이서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대출금도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좁고 불편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니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매년 열리는 마을 어르신을 위한 음악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던 다은이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문화재단 이사가 다은이의 재능에 주목했고 지역 장학생으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감원 대상이 되어 일자리를 잃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민박집을 관리하고 다은의 일로 지역 문화재단의 도움을 받아 작은 문화기획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금자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재개발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고 경제적 어려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을 폐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도우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성장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오금자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누구나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외침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서로의 진심에 조금만 더 귀 기울인다면 가족이라는 이름이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금자 여사처럼 조용히 자신을 지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한번 더 들여다봐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